빛은 수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가장 강한 외부 인자입니다. 어두울 때는 우리는 잠들기가 더 쉽고 밝을 때는 잠들기가 힘들고 깊이 못 자고 쉽게 깬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빛은 단순히 자고 깨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 뇌와 신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 정중앙에 있는 시상 하부에 있는 생체시계는 우리가 언제 잠을 자고 깨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집중력과 각성도가 높아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우리 몸이 쉬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신호를 뇌와 신체에 보내서 사람의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빛은 이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내는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또는 억제시켜서 잠을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빛의 유형, 빛에 노출되는 시기와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서 수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빛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은 24시간 간격으로 잠을 자고 깨고 신체의 활력이나 활동성 그리고 뇌의 각성도가 변하게 되어서 대략 24시간의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야 됩니다. 이 일주기 리듬은 시상하부 안쪽에 있는 식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뇌 부위에서 제어되는데 24시간의 시간을 가지는 시계와 유사하다고 해서 생체 시계라고 얘기합니다. 생체 시계는 시계 유전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활성화되었다가 억제되고 빛 노출이나 움직임, 식사 시간, 긴장과 불안에 의해서 더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더 억제되기도 하고 이러한 자극에 의해서 하루 최대 1시간 정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 중에 빛 자극이 다른 어떤 자극보다도 일주기 리듬을 조절한 생체식의 활성화에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눈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망막에 있는 특정 신경세포 집단인 멜라놉신이 이를 감지해서 뇌의 생체시계에 전달함으로써 생체시계가 만들어내는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기가 없었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자연광, 햇빛에만 노출되게 되면 사람의 일주기 리듬은 일출과 일몰과 같이 햇빛의 강도에 의해서 동기화가 되어서 햇빛이 있는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보다 쉽게 잠자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낮뿐만 아니라 해가 진 밤에도 현란하고 밝은 빛이 방출되어서 해가 진 뒤에도 생체시계는 밝은 낮처럼 계속 깨어있도록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 조명에 밤에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노출되게 되면 사람의 일주기 리듬은 해가 지고 뜨는 밤낮의 일정과 어긋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밤에는 잠잘 시간이 되어도 생체시계가 꺼지지 않아서 뇌는 잠들지 못해서 수면이 방해받고 신진대사가 악화되고 체중이 증가되고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빛은 멜라토닌의 생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가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수면 유도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멜라토닌은 생체시계를 끄고 체온을 떨어뜨려서 졸음을 유발해서 보다 쉽게 잠들고 중간에 깨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의 생성은 빛에 노출되는 양과 노출 시간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거나 차단되면 뇌의 송가체에서는 멜라토닌의 생성이 시작되지만 밤이 되어도 빛에 노출되게 되면 멜라토닌의 생성이 느려지거나 중단되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잠자는 시간에 맞춰서 잘 분비가 되게 되면 24시간 일주기 리듬이 규칙적으로 유지되고 안정적으로 일정한 수면 각성 리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해가 진 뒤에 특히 잠자는 시간에 과도하게 밝은 빛에 노출되게 되면 멜라토닌의 생성이 억제되고 일주기 리듬이 뒤로 밀려서 원하는 시간에 잠을 못 자거나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은 채로 잠자기 때문에 자주 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멜라토닌의 분비가 노화에 의해서 줄어드는 시니어나 수면 문제가 있는 일부 사람에게서 수면 시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의 보충제를 치료의 목적으로 처방되기도 합니다. 빛은 수면 주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상적으로 7시간에서 9시간의 야간
수면 동안에 우리는 얕은 잠인 비렘 수면 1, 2단계와 깊은 수면인 비렘 수면 3단계, 그리고 꿈잠인 렘 수면으로 구성된 수면 주기가 4번에서 6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수면 주기는 대개 60분에서 90분 정도 지속하게 됩니다. 수면의 전반기에는 주로 깊은 잠이 많이 나타나서 신체가 회복되고, 수면의 후반기에는 렘 수면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뇌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잠자는 동안에 빛에 노출되게 되면 이런 수면 주기의 전환이 방해가 되어서 잠의 전반기에 깊은 잠이 줄어들게 되고, 잠의 후반기가 되어도 렘 수면이 줄어들게 되어서 우리는 자주 깨고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빛은 일주기 리듬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밤과 낮의 24시간의 리듬과 사람의 잠을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이 일치되어져야지 우리는 보다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주기 리듬이 밤과 낮의 리듬과 일치하지 않거나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일주기 리듬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주기 리듬 장애는 현대인에서 너무나 흔합니다. 청소년에서 되게 많은 늦게 잠자고 늦게 깨는 저녁형 인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연성 수면 각성 리듬 장애로 얘기합니다.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너무 일찍 자고 일찍 깨는 아침형 인간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전진성 수면 각성 리듬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이외에도 흔하진 않지만 신생아처럼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깨는, 즉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이 없는 불규칙한 수면 각성 리듬 장애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주기 리듬 장애는 유전성으로도 유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된 시간에 빛에 노출되거나 일정하지 않은 수면 습관에서 유발되게 됩니다. 따라서 잠잘 때는 불을 끄고 낮에는 밝은 곳에 있어야지 이러한 일주기 리듬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5번째는 시차를 들 수 있습니다. 시차는 장거리 비행 여행 후에 발생하는 일주기 리듬 장애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도착하는 도시의 밤낮의 주기와 사람의 일주기 리듬이 어긋나게 되면 원래 잘 시간에 깨어있고 빛에 노출되어야 하고요. 깰 시간에는 잠을 자고 빛이 차단되어야 함으로써 사람의 일주기 리듬이 불안정해지고 교란되어서 잠들기 힘들거나 원하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거나 과도한 주간 졸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착한 지역이나 도시에 낮 시간에는 자연광에 노출되고 밤 시간에는 빛을 피해서 일주기 리듬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6번째는 교대 근무를 들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자는 일반적으로 낮 시간에 잠을 자고 밤에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주기 리듬이 어긋나서 살게 됨으로써 수면 부족, 과도한 졸음, 감정의 변화,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주기 리듬 장애에 대한 하나의 치료법으로서 햇빛을 대신해서 강하고 밝은 빛을 내는 광치료기를 정해진 시간에 쬐어서 망가지고 교란된 일주기 리듬을 정상화시키거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함으로써 일주기 리듬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생체 시계를 활성화하고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는 이러한 밝은 빛은 주로 낮에 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강한 빛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이러한 노출의 억제는 잠자는 시간 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